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입찰 실전 채널 낙찰의 신 레인보우입니다. 지난 2월에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에 위치한 공장 경매 물건 입찰에 참여하여 폐차를 하였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화성시 우정읍의 공장 경매 물건이 1월에 연기가 되었던 물건이 이번 4월에 경매 재진행돼서 임장을 다녀온 후 실전 입찰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임장을 다녀온 내용 그리고 입찰에 참여를 한 후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장 경매 물건은 2020년도에 감정평가한 물건으로 2021년 11월에 신건으로 경매가 시작돼서 1월에 한 차례 연기가 된 후 올 4월 21일 날 2차 경매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감정가는 20억 9,381만 8,500원에서 한 번 유찰돼서 70%인 14억 6,567만 3천원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본 물건은 토지 면적 1218평이고 건물 면적은 공장 2동으로 약 200평이었습니다. 경매 물건의 대다수는 사용하던 공장이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 경매 물건은 신축으로 사용한 적이 없는 그야말로 따끈따끈한 깨끗한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위치는 77번 국도를 기준으로 위쪽으로는 우정공업단지와 함께 아래쪽으로는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이 위치해 있으며 공장 위치도 대로변과 가까워서 교통에 대한 편리성은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합니다. 이 공장에 대한 권리 분석을 해보면 맨 선순위에 있는 중땡땡땡은행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등기가 돼서 낙찰을 받게 된다면 후순위에 위치한 모든 권리들은 소멸이 되는 안전한 물건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물건에 대한 판단은 대법원 사이트와 경매 사이트를 통해서 손품을 팔아서 비교적 괜찮은 물건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남은 거는 직접 현장 임장을 통해서 뭔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또는 실제와는 뭐가 다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 시세를 정확하게 알아봐야 합니다. 대법원 사이트에 나와 있는 사진과는 다르게 입구부터 2개의 컨테이너 박스로 막아져 있었습니다. 컨테이너 박스 사이로 들어가 보았는데요. 공장 주변은 거의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었으며 신축 건물 그대로 건물도 아주 깨끗한 상태로 보였습니다. 완공 이후 한 번도 영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컨테이너 박스와 건물 일부에 알림이라고 하는 플랜카드가 보였습니다. 3가지 문제점이 있으니 낙찰받기 쉽지 않을 거라는 무언의 압력처럼 느껴지게 만든 문구였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을 살펴보면 건물 2동의 준공을 위해서는 건물 이격거리인 67제곱미터 약 20평 정도의 토지가 화산리 129-24번지이며 이 토지를 소지해야 공장에 대한 소유권을 모두 가질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현재 이 공장을 낙찰받아도 화산리 129-24번지에 해당하는 약 20평에 대한 토지 소유권이 없다면 온전하게 공장 소유를 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풀이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본 공장에 공사대금 1억 8,800만 원에 대한 미지급 채권이 걸려 있다는 내용인데요. 마지막 세 번째는 공장 내에 임대차 계약자가 점유를 하고 있으니 확인을 해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3가지를 모두 해결해 봐야 했습니다. 사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전혀 문제가 될 소지가 없습니다. 공사 대금에 대한 부분이 사실이라면 증명할 서류 또는 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유치권을 신고하면 되겠지만 현재는 유치권 신고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임대차 계약자가 있다고 하는데 전입신고 또는 사업 등록을 했다고 하는 권리신고를 완료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낙찰자에게 대항력 있는 임대차 계약자가 없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경우 공장 준공 허가가 안 났거나 재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에 정확한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건물 승인의 경우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 본 결과 공장으로 승인은 완료가 된 상태였습니다. 더 확실한 결과를 위해서 시청 건축허가 담당자와 통화를 해보았는데요. 공장 이격거리에 필요한 67제곱미터인 약 20평은 화산리 129-24번지에 속하며 다른 회사 소유의 토지로서 이번 경매 물건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진에 있는 나무가 심어져 있는 공간으로 경매 물건에서 빠져 있으므로 낙찰을 받아도 내 소유의 토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현 소유자 겸 채무자는
공장을 승인받을 때 이 토지에 대한 토지 사용 승낙서를 제출하여 공장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내 소유가 아니더라도 또다시 공장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준공 시 토지의 원주민과 협상이 잘 돼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찰 후 20평에 대해 원주민과 협상하여 구매를 해도 됩니다. 결국 플랜카드가 적혀있는 문제점 3가지는 모두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는 결론입니다. 남은 건 시세조사인데요. 인근 부동산에 가서 시세조사를 하였습니다. 현재 화성시에 있는 공장 매매 물건은 거의 씨가 마른 듯한 느낌입니다. 그만큼 매매 물건이 없으며 물건이 있다면 큰 어려움이 없이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 공장을 짓는 데 필요한 평당 공사비가 너무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에 신축보다는 매매를 통해서 공장을 확보하는 것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좀 더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특히나 화성시의 경우 팔탄면과 정남면에서는 평당 약 300만 원이 넘는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죠. 이번 경매 물건은 이 두 곳과는 다르게 위치상 다소 저렴한 매매가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곳도 매매가 가능한 물건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세전 순이익을 예상해 보았습니다. 이번 물건의 추정 매매가는 평당 약 250만 원 선이 적절하다는 판단입니다. 중심 국도와 가까우며 한 번도 사용한 적 없는 네모 반듯한 신축 건물이 각각 100평씩 2동이라는 메리트와 토지 면적도 1200평이 훌쩍 넘어서 다소 여유 있는 공간 활용도도 높았습니다. 토지 1218평을 약 148만 원을 곱하여 입찰가를 18억 1159만 원으로 결정하였으며 매매가는 평당 250만 원으로 예상하여 30억 4,500만 원 정도의 판매가 된다면 세전 약 12억 3,341만 원 정도의 수익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입찰을 위해 길 입찰표를 작성하였으며 입찰 보증금도 준비하여 발빠르게 경매법정으로 달려갔습니다. 예상컨대 어렵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정확한 임장을 통해 3가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난이도가 약간 있으므로 입찰자 수는 10명 이하로 예상을 하였습니다. 10명 정도의 입찰자라면 1등 또는 2등 정도는 예상을 하였습니다. 자,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총 12명이 입찰에 참여를 하였으며 어떤 법인회사에서 20억 5,888만 8천 원으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저는 18억 1,159만 원을 적어내서 아쉽게도 4등을 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낙찰자와는 약 2억 1천만 원의 차이이므로 비교적 큰 금액 차이인 것은 사실이지만 차순위가 18억 7천만 원임을 감안한다면 비교적 좋은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를 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공장 경매도 폐찰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나만의 기준을 세우고 더 무리를 하지 않는 선에서 입찰을 하였기 때문에 후회는 없습니다. 현재 화성과 평택, 안성 쪽 그리고 김포 쪽에도 공장 물건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며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5월 초쯤 다시 한번 공장 경매 입찰에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번 경매에서도 임장 후 입찰까지 아주 좋은 금액으로 낙찰받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번에 만나요. 제발.